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이제 추식구근을 심을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년 알리움, 수선화, 튤립 구근을 심어 꽃을 보는데요. 큰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매년 꽃을 피워줘서 고마운 식물들입니다. 알리움은 매해 구근이 2배로 늘어나 올해는 정말 많이 심어두었는데요. 튤립 구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여름을 견디기 힘들어 구근을 잘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튤립 구근은 매해 새로 구입하여 심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튤립 구근의 상태가 예년만큼 좋지 못하다고 해요. 네덜란드도 이상기후로 올해 여름이 무더워서 구근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튤립 구근 고르는 방법과 튤립의 1년 생육 사이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더하여 상처가 있지만 꽃을 피우는 데 문제가 없는 구근과 심으면 꽃을 피울 수 없는 구근을 비교해 볼 거예요. 직접 구근을 잘라 속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추식 구근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 5개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재작년 많은 호응을 해주셨던 튤립과 수선화 구근 특가 판매를 작년에는 너무 바빠 하지 못했었어요. 2년 만에 구근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품종의 튤립 구근과 수선화 구근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하다 못해 약간 추운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추식 구근을 네. 조금씩 심어보려고 준비를 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추식 구근이라고 하는 게 보통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수선화나 아니면 튤립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네. 이미 이 튤립이나 수선화를 가을에 심어야 한다는 것 네. 아마 카시님의 구독자분들이면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저희가 2년 전에 영상을 다루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런데 왜 가을에 심어야 하지? 라는 네. 거를 생각보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네.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오늘은 심는 거는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다뤄봤으니까 네.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왜 이 튤립이랑 수선화는 봄에 심는 것보다 가을에 심는 것이 더 좋은가, 네. 이 구근의 어떤 생육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근을 사게 될 텐데 네. 올해처럼 유난히 작황이 안 좋은 작황이 안 좋은 시기에는 구근들이 깨끗하고 온전하지 못한 구근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네덜란드에서도 이 튤립 구근 작황이 좋지 못하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보다는? 네덜란드가 사실은 이 튤립이 하나에 저희가 네. 할인 행사를 하기 전에도 네. 이 알이 하나에 500원 네. 정도밖에 안 해요. 네. 500원, 600원 정도밖에 안 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 가격대를 맞추기가 힘들고 대부분 다 구근은 전 세계가 네. 네덜란드 의지를 많이 하죠. 네덜란드 의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건조한 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튤립을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올해 유독 덥고 습했고 네. 네덜란드가,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일의 이후에는 네. 가장 작황이 안 좋은 시기. 올해가 유독 맞습니다. 네. 저희는 1년에 6, 7만 개 정도밖에 안 하지만 네. 올해 받은 게 3만 몇천 개밖에 안 되고요. 아. 네, 국내에도 절화하시는 분들은 100만 개 이상 하시는 분들도 네. 30-40% 이상 물량이 줄었을 만큼 굉장히 작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완전 이렇게 네. 깔끔하고 깨끗한 네. 구분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네. 당연히 좋은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깨끗하지 않아 보이는데 식물이 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구근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튤립 구근은 굉장히 강해서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도 사실은 건강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회복하고 잘 자라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그 커트라인을 조금 낮춰드리려고 이런 구근도 괜찮으니까 심어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구근들은 정말 위험하다. 아, 라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직접 좀 비교도 해보고. 네, 비교도 해보고 구근도 잘라서 내부도 보고 이렇게 네네네. 할 거니까 네. 잘 참고하셔서 추식 구근을 정원에 심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쯤에는 네. 이 튤립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받으신다고 해요. 네, 한 맞아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네.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왜 튤립은 가을에 심어야 하는가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름에서도 추식, 그러니까 가을에 심는다라는 맞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왜 가을에 심어야 되지? 라는 거를 모르시면서 가을에 심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네, 또 이 튤립 같은 경우가 정원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네, 정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번 물어보는 게 늘 가을에 심어도 되냐, 네, 추위에 약하지 않느냐, 네, 봄에 심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은 그 궁금증을 먼저 좀 해결을 해 드릴게요. 네, 이 튤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이 튤립 구근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 네. 윤행이냐 문행이냐로 구분을 합니다. 문행국은, 윤행국은.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냉동 보관을 했느냐 저온 보관을 네네. 저온 보관을 하지 않았느냐로 나뉘어요. 아, 이 튤립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추위를 겪어야지 그 구근 안에서 꽃눈이 형성되는 맞아요. 건 많이 아시는데 네, 저도 오늘 사실 처음 한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수입 들어오는 거는 다 꽃이 필도록 처리가 돼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윤행, 문행 똑같이 저온 처리를 했으면 윤행, 아. 저온 처리를 안 했으면 문행입니다. 네. 저희 구근도 문행이에요. 문행. 네, 네. 문행이에요. 윤행 같은 경우는 네. 저온 처리가 돼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가을에 사서 네. 바로 따뜻한 실내에 심어도 네.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뭐 겨울에도 꽃 피는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있어서. 맞아요. 네. 대신에 국내에 들어오는 시기가 11월 초는 넘어야 돼요. 아. 일반적으로.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9월, 10월에 수입된 네. 튤립 구근을 구매를 하셨는데 네. 이 구근을 판매하는 사람이 네.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면 판매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거짓말, 뭐 그럴 리는 없겠죠. 네. 어쨌든 잘못된 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높다. 네. 네. 저희도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네. 문행 구근이 네.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추위를 먹지 않으면 네. 기본적으로 꽃을 피울 수 없는 게 바로 이 튤립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행 구근을 네. 바로 사셔서 네. 정원에 심으시면 자연스럽게 저온 처리가 되죠. 겨울 동안. 겨울이 네. 추우니까. 그러면 문행과 윤행이 아무 차이가 없어집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바로 내가 실내에 심어서 겨울 중에 꽃을 보려고 하시는 그 분들에게는 화분에 여러 개 심어서 예쁘게. 네,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자연적으로 정원에서 키웠을 때 네. 9월, 10월 가을 찬바람이 들 때 심어서 네. 11월 중순쯤에 뿌리를 살짝 형성을 하고 어. 영상 5도 이하로 네. 한 달 이상을 지내야 아. 그 다음에 개화를 하는 거예요. 봄이 되었을 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채집을 한 네. 자연스럽게 채집을 한 국내의 튤립 네. 구근을 심었을 때 봄에 심게 되면 냉이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네. 냉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꽃을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 이걸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수확을 해서 네. 냉처리 안 하고면 따뜻한 네. 실내에 계속 뒀다가 네. 봄에 심게 되면 꽃을 못 피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을에 반드시 국내에 들어오는 것 중에 윤행이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늦게 판매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추식 구근이라고 해도 네. 봄에 심어도 무관하죠. 네. 왜냐하면 윤행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보관만 잘하면.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문행 처리라고 하면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윤행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네. 처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9월, 10월에 저온에서 처리를 해서 오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튤립을 추식 구근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뒀을 때는 가을에 심어야 정상적으로 꽃을 볼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튤립을 예를 들어서
윤행 구군인데 네. 이거 봄에 심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그렇네요. 정보고 예를 들어 문행 구군을 가지고 이거 바로 꼽혀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정보.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들도 윤행국은, 문행국은 요 정도만 아셔도 네.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명백하게 이제 수입이 되는 단계에서도 네네. 저희는 이제 수입한 분의 물건을 매입을 하는 방식이지만 네. 수입을 하는 분들도 저희 같은 업체들한테 얘기를 할 때 네. 문행이냐 윤행이냐 어떤 걸로 사겠냐라는 아. 선택지를 항상 주고 그렇게 사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참고를 하시고 작은 꽃집에서는 네. 이런 것들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한번 물어보셔서 네.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구근의 사이클을, 생육 사이클을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튤립 같은 경우는 제일 심기 좋은 시기는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이요. 네, 10월 중순에서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하죠. 네. 아직도 따뜻한데 요때까지에 심어주면 네. 구근이 지면이 있다고 하면 네. 구근이 2배 정도 잠기게끔. 땅에 심었을 때 기준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싹이 비집고 올라와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빼놓고 심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면에. 화분에서처럼. 네, 노출을 시켜서. 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땅에 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깊게 해주셔야 네. 겨울에 강한 눈이나 설이나 이런 네네. 데서도 보호를 할 수 있고 네. 이 튤립 같은 경우는 사실 월동할 수 있는 온도가 영하 한 25도 정도가 한계선이에요. 네. 그런데 땅에 있으면 훨씬 따뜻하니까 네네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훨씬 따뜻하니까 실제로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또 더 잘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흙 안에 깊이 있으니까. 깊이 들어갔으니까 네. 지온이 보호를 네, 해주니까.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노출이 돼버리면 동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깊게 먼저 심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11월이 되면 네. 이 밑으로 뿌리가 살짝 내려집니다. 네. 뿌리가 살짝 내려지고 그 다음에 12월, 1월에 휴면에 들어가죠. 네. 이게 바로 저희들이 얘기할 땐 냉을 먹인다 네. 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겨울잠을 자면서 양분을 보충해 주죠. 네.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에 꽃을 피웁니다. 네. 꽃을 피우게 되면 예쁘게 꽃도 보고 이파리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다가 네. 5월, 6월이 되면 이파리가 꽃이 지기 시작하고 네. 이파리가 노랗게 되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네, 노랗게 되기 시작하면 7월, 8월부터 이 알이 번식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7월, 8월에요. 네, 우리가 그걸 자구라고 하는데 네. 저기 달린 게 있으면 좋은데 가끔 보면 요런 게 아마 자꾸. 네,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마늘처럼 네, 애기가. 옆에 이렇게 달리는 것들 네. 이렇게 달리는 것들을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네. 캘 수도 있는데 국내 사이클 기준으로는 이걸 계속 야생화처럼 보고 싶다면 네. 캐서 보관을 하는 게 베스트. 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네. 쉽게 요약하면 가을에 심어서 네. 겨울에 냉을 먹이고 꽃을 예쁘게 본 다음에 꽃이 네. 지고 이파리가 질 때 캐서 네. 보관을 시원한 온도에 하다가 네. 시원한 온도에 하다가 다시 가을에 심고를 반복하는. 여기서 사실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네. 이따가 그 겹치는 질문이어서 네. 요 언제 캐고 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는 나중에 질문 답변에서 조금 네, 더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캐고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네. 영상 말미에 다시 네.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분들이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어떤 구근이 좋은 구근인가를 네. 선택을 할 겁니다.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깨끗하고 좀 단단하고 약간 단단하고 네. 경도가 있고 이렇게 표면이 깨끗한 구근이 네. 당연히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방문해서 살 수 있으면 네. 정말 저 같아도 이렇게 뭐 상처 하나도 없는 이런 것들로만 골라 갈 텐데 네. 요즘 또 보면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거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배송 받았을 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구근들은 네. 상대적으로 우수해서 판매 대상, 물론 여기서도 이제 골라야 되지만 네, 판매 대상인 상품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자국들이 있죠. 맞아요. 솔직히 이런 걸 받았을 때 네. 아, 썩은 거 보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에틸렌가스에 대한 현상일 수도 있고, 네. 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벌레가 살짝 갉아먹은 흔적일 수도 있고, 네. 유통상에서의 흠집일 수도 있어요. 아, 서로 부딪혀가지고 생긴 먹는 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네덜란드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네네. 저희가 경험상 골라서 택배를 싸서 넘어가는 순간에도 무르고 상처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절화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네. 어지간한 구근들은 네. 다 이상이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상처가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고르겠지만 네. 다른 업체가 됐든 저희 업체가 됐든 네. 이런 흠집 정도는 아. 튤립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네. 그냥 두시는 게 훨씬 낫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의 흠집 정도는. 네. 그리고 이런 걸 많이 받으셨을 때 네. 이거 사실 제 경험이거든요. 네. 괜히 이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칼로 이렇게 전 도려낸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꽃을 피워내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는.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깨끗한 거에 비교해서 네. 너무 이게 육안으로 보기 안 좋아 보이니까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게 이 겉부가 물론 이런 건 저희는 보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님이 이렇게 보내기 네. 전에 이렇게 다 이 선별이라고 하죠. 그렇죠. 입고 과정에서 1차적으로 선별을 했고 네. 또 보낼 때 선별을 하는데 다시 한번 또. 네. 만약에 이렇게 겉에가 곰팡이로 완전히 부패된 네. 이렇게 부패된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자르면 문제가 여전히 없어요. 심이 건강하고 좋아요. 네. 사실은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꽃을 피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데서 네. 저희 같은 데가 만약 실수 이런 걸 보냈다 네. 하면 당연히 교환을 해드리겠지만 네. 만약에 교환을 안 해주는 데서 구매를 하셨다거나 네. 내가 보관하는 그 과정에서. 부분이 이렇게 됐다거나 네. 하셔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심으셔도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상처가 많고 네. 이렇게 약간 곰팡이도 피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열어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이렇게 곰팡이 기운이 있는 것들은 네. 저는 이제 제거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곰팡이 발현이 돼가지고 번질 수도 퍼트릴 수도 있어요. 네네네. 퍼트릴 수도 있어서. 근데 이렇게 확연하게 들어오는 과정부터 이렇게 확연하게 네. 다 부서져 나가는 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티가 나요. 이렇게 겉으로. 네. 완전히 구근이 지금 이런 것들은 표면이 약간 딱딱하죠. 매끄럽고 네. 이런 것들은 물렁물렁한데 껍데기는 아주 말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더 까다롭게 체크해라가 아니라 네. 생각보다 조금 넉넉하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네. 그런 지금 정도로. 보는 데서 한번 잘라보면 네. 여기서 좋은 거랑 좀 상처 있는 걸 잘라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이렇게 상처가 있죠 지금.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런 것들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요거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네. 하고 또 이쪽에서 안 좋은 부분을 하나 골라볼게요. 부패한 부분이 많은 네. 부분과 완전히 마른 부분. 이건 정말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네. 확연히 느낄 수 이렇게 있을 만지기만 해도 부러져 나가는 게 보이죠? 네. 이런 걸 한번 다 꾸덕꾸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지금 깨끗한 부분 한번 잘라볼게요. 완전히 단면이 깨끗하게 잘리면서 안에 안에 신도 네. 굉장히 강건하고 여기도 이렇게 약간 작은 네. 흠집. 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곰팡이 잔해? 네. 잔해 정도가 있는 것들은 전혀 무방합니다. 네. 전혀 무방하고 지금 이것도 상처 살짝 있는. 상처 있는 것도 했을 때 요 부위 상처가 한 겹 정도까지만 있고 내부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심으셔도 되고
반면에 요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까지 부패가 완전히 진행이 돼 있죠. 네네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의심돼서 갈라봐도 된다. 갈라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긴 갈라봤을 때 요러면 이제 네. 뭐 교환이나 이런 요청을 하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봤을 때도 안 좋은.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으스러지는 이렇게 완전히 생기가 없이 완전히 죽어 있는 네네네.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것들이 깨끗한, 요것들도 깨끗한 외부에 것들. 상처들이 있었는데도 네, 깨끗한 괜찮아요. 것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패가 이렇게 심한 것들은 네. 빼놨고 저희도 좀 넉넉하게 빼놓은 편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옆에? 이렇게 안이 부패되어 있는 것들도 얘는 안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안에 보면 괜찮은데 생기가 별로 없고 네, 심에 네. 생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네, 다 제외를 하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도 심어도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저희는 네, 네. 해보니까.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 네. 만약에 다른 업체가 됐든 어디든 바품 네. 처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데를 받았을 때는 네. 이런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네. 튤립이 훨씬 잘 산다라는 걸 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조금 이 커트라인을 좀 낮추셔도 된다. 네. 이 정도. 지금 보시면 저희도 상처 없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깨끗한 거 찾는 완전 요런 점 하나 없는 그렇죠. 거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절화를 하시는 분들은 튤립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키우시는 분들인데 이런 네. 분들도 다 이런 구분을 가지고 심는 거니까 생각보다 좀 편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수선화 구근인데요. 네. 수선화 구근은 물론 다양한 사이즈가 있지만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 네. 수선화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네. 수선화의 그 부패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수선화는 수입을 했을 때 네. 폐기율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한 식물이에요. 저도 한 2번 실패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수입해서 들어오는 동안도 부패가 발생되는데 네. 그런 부패의 징후가 있으면 우리나라 검역법상 원칙적으로 전체를 다 폐기하는 게 규칙이거든요. 법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체로 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맞아요. 네, 이 카니발 데리오라는 품종에서 샘플을 봐서 네. 썩어 있다 하나라도 네. 그러면 전체가 폐기. 같이 있던 애들 다. 네, 제가 아는 업체는 수억씩 폐기를 맞는 업체들도 있어서 네.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푸른색이나 붉은색 곰팡이의 수선화의 기운이 보인다. 네. 다른 것들은 튤립과 비슷한데 네. 그 외에 빨간색이나 아니면 푸른색 곰팡이가 좀 보인다. 그리고 살짝 누르고 있다. 네. 라고 하면 이 수선화도 역시 바로 폐기를 해야 된다. 아. 요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질문 답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영상 중간에 그럼 구근을 여름에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튤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연생 구근이죠. 네. 국내에서 월동 온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네. 꽃을 보고 네. 그대로 그 자리에 두면 또 꽃을 보고가 네. 반복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러냐 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구근이 가진 생육적인 특성 네. 때문인데요. 당연히 그 한 자리에서 자구가 변식을 해서 또 더 네. 많은 꽃을 피우면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 튤립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의 이제 구근 같은 경우는 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네. 과습과 직사광선에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 취약해서. 네. 근데 이 과습과 더운 온도는 네. 우리나라 여름의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해요. 네. 이를테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네. 대부분의 지역이, 저는 이제 네덜란드를 자주 가니까 네. 아무리 더워도 한 32도, 33도에서 네. 그늘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시원한 건조한 기후를 자랑을 하고 네. 또 봄도 길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네, 봄이 길다 보니까 이 자구가 네.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비축할 수 있는 맞아요. 기간이 생육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져서. 네, 길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습해서 네. 이 구근들이 아까 안 좋은 이렇게 곰팡이에 아니면 또는 해충에 네. 튤립 구근이 거의 죽는 이유는 썩거나 네. 곰팡이가 오거나 네.
벌레가 오거나. 근데 그 조건을 다 충족하기가 네. 너무 좋은 기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름. 네. 그래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가 네. 핵심인 거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가 네.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텐데, 네. 이 꽃이 지고 이파리가 노랗게 되죠. 네. 그럼 이 뿌리를 살살 캐냅니다. 네. 캐내면 어떤 식으로 캐실 거냐 하면 네. 여기에 뿌리가 좀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죽어가는 네. 이파리가 네. 이렇게 캐게 되겠죠. 그럼 네. 그걸 모아서 네.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네. 종이 박스나 나무 박스에 둔 다음에 네. 20도 이하, 그게 또 중요하네요. 14도 이상의 온도에서 네. 보관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다용도실 같은 데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다용도실도 여름에는 네. 관리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우리나라에서 같아요. 14도에 20도 사이의 온도를 여름철 중에 보관을 하려고 하면 네. 에어컨이 아주 세게 잘 돌아가는 네. 지역에서 보관을 해야 돼서, 물론 열정이 있으면 네. 할 수 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튤립이 1년초 역할에 그치는 듯한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생산이 잘 됐으면 네. 우리나라 절화 농가들이 직접 생산을 계속해서 그쵸. 키우겠죠. 네. 근데 1년에 튤립 만약 100만 개, 80만 개, 네. 적게 하는데도 3, 40만 개씩 네. 수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그 관리의 측면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관리하는 비용보다 수입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저렴하기 것 같아요.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몇백 원이니까. 네. 네. 소비자가 또한.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건, 내가 정원 애호가고 네. 만약에 창고가 있고 거기가 상대 20도가 안 되더라도 네. 서늘한 데에 보관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네. 권하고요. 네.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어차피 튤립이 굉장히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네. 1년초 펜지나 네네. 아니면 뭐 베고니아나 이런 것처럼 그 정도 역할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요렇게. 저도 그래서 시도를 사실 몇 년 하다가 요즘에 그냥 매년 튤립은 사다 심는 맞아. 걸로 이렇게 바꿨는데, 네. 그리고 이거를 정말 안 캐고 계속 놔두는데도 본 적은 있어요. 매년 올라와서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 네. 그 처음처럼 그 튤립 밭이 되진 않더라고요. 네, 뭐 한두 맞아요. 개 이렇게 피고. 그래서 그대로 두고 빈 데를 보식한다던가 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를 100이면 100 다 살려서 다 꽃을 봐야지라는 욕심은 전 조금 맞아요. 내려놓는 그게 게 훨씬 좋지 마음이 않을까, 편할 것 이렇게 같아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이제 1월, 네. 2월 이때 튤립을 심어도 되느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당연히 심어도 됩니다. 네. 당연히 심어도 되는데, 튤립의 온도는 영하 20도 이상에 버티기 때문에 네. 전혀 상관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문행 네. 구근을 심었을 때 네. 개화 기간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나, 문행 구근을 1월, 2월에 심었을 때는 성장세가 좀 늦은 네.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동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부분 그 경우는 얕게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에 심으면 이 정도로 심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한겨울에 진짜 네. 영하 10도가 넘는 기간에도 굳이 심어야 한다면, 네. 땅도 안 파지겠지만 네. 혹시나 굳이 심어야 한다면 이거보다 더 깊게 더 깊게 심으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지만 저는 이제 1월, 2월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1월에 심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장은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땅도 잘 안 파지고. 그렇죠. 얼어서. 네, 땅도 잘 안 파져서 우리가 영국처럼 조금 따뜻한 기후면 네네. 괜찮겠지만 상대적으로 권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땅이 완전히 얼기 전까지 네. 심어주시는 거를 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이, 그럼 튤립은 몇 년 정도 키울 수 있냐라는 이 질문인데, 네. 아까의 좀 연장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튤립의 구분을 수명이 어디까지지라는 네. 이제 궁금증이 좀 있어서 네. 언제까지 볼 수 있지? 살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봤더니 요즘 나오는 이제 품종의 튤립들은 네.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만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구근 비대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그래서 이 튤립을 심어서 이게 영원한 건 아니고, 네. 물론 이제 자고 나오는 것들을 떼서 네. 심으면 당연히 새로운 생명이 네. 탄생을 하는 거니까 네, 이런 네. 건 상관없이 한 알이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 정도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 경험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비대해지진 않고 얘는 이제 잎 올리고 꽃 올리고 거의 그냥 쪼그라붙어서 맞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선 잘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3년, 5년 저희도 그렇게 해두질 않으니까 네네네. 정확히 모르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자료도 찾아보고 네. 외국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3년에서 5년 정도로 생각을 해라. 정말 환경이 좋았을 경우에 그렇죠. 3년. 네. 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네. 이 구근을 거꾸로 심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생각보다 저도 많다고. 새로 알았습니다. 네. 저는 거꾸로 심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거꾸로 심으면 안 되는 줄 알아서 무조건 싹을 트는데 그리고 뿌리 네. 있는 데가 네. 정확히 상부와 하부를 위치할 수 있게끔 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반대로 심더라도 네. 알아서 찾아간대요. 서서히.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맞는 게 저희야 그냥 정원이나 화분에 정말 많아도 뭐 한두 평 요렇게니까 뭐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잘 심을 텐데 이런 튤립 축제 하는 데 같은 데서는 사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긴 맞아요. 힘들 것 같거든요. 일반 이제 농자분들이 네. 심게 되면 아무래도 정원에 좀 무딘 분들도 많을 텐데 네.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를 잘 하는 이유가 그거였던 네.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심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꾸로 심어도 알아서 이렇게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질문 때문에 알았습니다. 네네. 질문 때문에 알았는데 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제 방향대로 심으시면 좋은데 그게 제일 좋죠. 네, 네. 만약에 반대로 심으신 분들도 네. 굳이 캐서 새로 하실 다시. 필요는 없고 이렇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격에 대한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튤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화 기간이 일반적인 봄꽃 식물보다 조금 빠른 편이에요. 사실 네. 4월 초, 3월 말에도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카페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 네. 가장 빨리 꽃을 볼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게 바로 이 튤립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간격으로 심어야 우리가 영상에서 네. 네덜란드 튤립 정원을 보는 것처럼 조성이 되느냐.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그렇죠. 네.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작약구근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하나에서 꽃이 두세 개 피우기도 하죠. 네. 튤립은 이거 하나당 무조건 꽃 하나예요. 정말 가끔 기형적으로 2개 올라오기도 네. 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니까. 네. 무조건 제외하고. 하나예요. 네. 그러면 튤립의 폭이 20cm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파리도 해서. 네. 네. 그래서 15cm 정도의 하나를 심어줘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만개한 튤립밭을 연출하기에 좋다. 네. 사방 15cm, 그럼 대략 한 간격이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반뼘이 조금 네. 더 넘게, 네네. 반뼘이 조금 더 넘게끔 심어줘야 네. 괜찮다. 그래서 생각보다 면적 대비 많이 들어가요, 튤립이. 그러네요. 많이 들어가서 네. 대신에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네. 정원을 연출하기에 굉장히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에버랜드 같은 데가 지속적으로 튤립 축제를 하는 이유도 네. 가장 연출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네. 생각보다 가까이 심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에 뭐 자구도 조금 키워보고 막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네. 사실 조금 가까이 심는 게 네. 꽃을 피웠을 때 더 네. 예쁜 모습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가을 구근의 대표적인 튤립을 알아봤고 네. 수선화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일 카시님과 함께 또 2년 전에 한번 튤립 행사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튤립과 수선화를 함께 진행을 할 텐데 네, 수선화가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늦고 네, 튤립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래 작황이 안 좋아서 네,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최대한 네, 그럼에도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저희야 빨리 없어져도 다른 업체, 네, 다른 정원샵에서는 이 구근을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을 거고 네, 이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네. 참고를 하시라.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함께 찍게 네. 되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오늘 몇 개가 있었어서 네, 되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